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그동안 그림 그리는데 몰두하기 위해 잠시 유튜브 영상을 업데이트하지 못하였습니다. 늦게 새로운 영상을 올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는 초현실주의 대표 작가로 잘 알려져 있는 르네 마그리트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 프랑수와 기슬랭 마그리트는 1898년 11월 21일 벨기에 레신에서 재단사 겸 섬유상인인 아버지와 여성모자 직공이자 상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세 아들 중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선 거의 알려진 것이 없는데요. 하지만 그가 14살이 되던 1912년 오랜 우울증을 앓고 있던 어머니가 집 근처 강가에 뛰어들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설에 따르면 그는 자신 어머니의 시신이 물에서 건져졌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발견되었을 당시 그녀의 옷이 얼굴을 덮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이후 그의 작품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일부 미술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르네 마그리트는 그가 12살이 되던 해 그림 그리기를 시작해 1916년엔 벨기에 최고 미술학교인 브뤼셀 예술 아카데미에 입학해 본격적인 미술 공부를 합니다. 그는 미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인상파와 입체주의 그리고 미래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가 그린 작품들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당시 그가 그린 작품들을 보면 입체주의와 미래주의 스타일이 엿보입니다. 이후 그는 24살이 되던 해 그가 15살 어린 시절 만났던 첫사랑 조르젤 베르거와 다시 만나 결혼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그는 당시 초현실주의 운동에 참여했던 시인 친구를 통해 이탈리아 화가 조르조 데 기리코의 사랑의 노래 복제품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후 초현실주의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는데요. 르네 마그리트는 이 순간에 대해 내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이다. 나의 눈은 생각이란 것을 처음으로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키리코의 작품은 각기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을 한 공간에 배치해 뭔지 모르게 기묘하고 신비한 느낌과 동시에 은유적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기법을 대페이즈망이라고 부릅니다. 대페이즈망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물건을 전혀 엉뚱한 사물이나 장소에 놓아 일상적 물건이나 장소를 아주 새롭게 보게 만드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페이지망 기법을 이후 마그리트 작품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그는 이때 미술학교에서 디자인 수업을 받은 덕에 돈을 벌기 위해 벽지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취직하기도 하고 포스터와 광고 디자이너로 일하기도 하였습니다. 드디어 1926년 벨기에에 있는 르상토르 화랑과 계약을 하면서 전업 작가로서 회화 작업에만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는 약 60여 점의 작품을 그립니다. 이 작품은 그가 처음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그림입니다. 마그리트는 스스로 작품의 유일성과 독창성에 대해 의문을 가진 바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작품에 등장하는 기수와 말, 난강 기둥 등은 이후 이런 식으로 변주됩니다. 그는 1927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첫 전시를 열고 이후 3년간 프랑스 파리에 머물며 초현실주의자들과 교류하며 초현실주의 운동에 가담합니다. 20세기 초 유럽의 예술계는 상당히 파격적인 미술 운동들이 일어났는데요. 대표적으로 다다와 초현실주의 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다다와 초현실주의 예술 운동에 대해선 이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기에 위에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선 아주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다와 초현실주의 운동은 모두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 사람들이 사람의 이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며 시작한 운동입니다. 이성을 통해 산업혁명을 이뤄냈고 산업혁명으로 돈도 많이 벌고 뭔가 앞선 시대보다 잘 살게 된 것 같은데 이 이성의 결과가 세계대전이었고 이 대전으로 인해 당시 사람들은 엄청난 죽음과
폐허를 보게 된 것이죠. 이에 사람들은 이성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바탕으로 뭔가 막 하는 것 같은 느낌의 작품들, 밑도 끝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의 작품들 이런 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한 것 같은 작품들도 알고 보면 정치적인 목소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다의 이성이 아닌 반이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이어받은 것이 바로 초현실주의죠. 각각 예술운동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다시 르네 마그리트로 돌아와 르네 마그리트는 1929년경 초현실주의자들을 이끌던 앙드레 브루통과 소원해져서 1930년 파리를 떠나 벨기에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의 작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익숙한 사실주의적 그림처럼 보이기에 가깝고 친숙하게 여겨집니다. 바로 이 익숙함, 친숙함이 그의 작품을 거부감 없이 쉽게 받아들이게 하지만 한편으론 보이는 것 넘어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마그리트는 마치 철학자처럼 그림으로 철학적 생각을 보여주려 하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회차에선 본격적으로 마그리트가 어떻게 그림으로 철학적 생각을 보여주려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너무 늦게 업데이트하여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번엔 마그리트 2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